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당신의 성장을 돕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의 씨앗을 심어주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이 선한 에너지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마치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처럼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 무단으로 침입한 불법 점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마음의 주인이자 건물주입니다. 이제 그 불청객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시간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어 다리 밑에서 잠을 잤고 학교는 중퇴했으며 그의 삶은 실패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성공을 원했던 간절함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쉬고 싶어하는 절박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를 시험하는 우주의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세계적인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자유투 라인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합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녀는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오히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재기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연료였습니다.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꾸는 모든 꿈은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벽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가족,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 당신 삶의 목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치명상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의 다음 승리를 키워낼 비옥한 걸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역경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 극복하십시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는 아주 교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게 만들고 실패가 마치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가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침묵시키면서 이연만을 부풀립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의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속삭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된 에릭 토마스라는 인물은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두려움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낸 허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승진을 요청하기 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었나요? 아니면 꿈을 쫓기 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나요? 그 순간 두려움은 단순히 위험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도로 과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한 번의 거절이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실수는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먹고 자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결과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 결코 예언이 아닙니다. 에릭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숨을 쉬고 싶은 만큼 간절하게 성공을 원해야 한다. 그 정도의 갈망 속에는 두려움의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칠 때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당신에게 숨쉬기를 멈추라고, 투쟁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질식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을 향해 싸우듯 당신은 두려움의 기만을 잠재우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실패는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당신을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역사는 위대함을 성취하기 전에 수없이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첫 시도에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잘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첫 텔레비전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의 거짓말을 믿었다면 그들은 돌파구를 찾기 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또한 당신이 이 힘든 싸움 속에서 혼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해내고 있는데 비틀거리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속이는 또 다른 방식은 실패의 대가는 과대평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했을 때의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평생 궁금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신을 속입니다.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상황이 이상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미룰 이유는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더 배워야 할 기술, 더 모아야 할 돈,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신호. 하지만 성공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바로 당신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강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믿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고등학교 중퇴생이 박사가 되고 노숙자가 세계적인 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에릭 토마스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의 거짓말을 믿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짓말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기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첫째,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것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과장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두려움의 거짓말을 사실로 대체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면 과거에 당신이 극복했던 도전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성장은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움직일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심보다 강하고 두려움의 거짓말보다 유능하며 두려움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더 위대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다음번에 두려움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팔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쉽다고 느끼는 것 너머로 나아갈 때마다,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성공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공에 걸맞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야말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경험들입니다. 안전지대, 즉 컴포트존은 꿈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안전지대 안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사업, 스포츠, 과학, 개인의 성장 등 모든 분야의 주요한 돌파구는 누군가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껴안고 저항을 뚫고 나아갔기에 가능했습니다. 에릭 토마스는 종종 새로운 당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당신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파괴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오랫동안 지녀온 믿음에 도전하며 성장의 일시적인 고통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고, 침묵하고 싶을 때 목소리를 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은 바로 변화의 입장료입니다.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수월하며 편안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불편함에 면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훈련합니다. 기업가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워 일합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끝없이 수정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숙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편함은 기술로 가는 관문이고 기술은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또한 불편함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상황이 쉬울 때는 누구나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의심이 스며들고 피로가 몰려올 때 바로 그때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을 뚫고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도전적인 무언가를 할 때마다 당신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시킵니다. 오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내일은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꿈은 불편함의 저편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결코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은 불편함을 요구하고 성공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에는 포기가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즉 당신이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그저 멋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 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왜는 돈이나 명예 같은 피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힘든 시기가 닥치면 쉽게 빛을 잃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영향력, 또는 당신이 결코 배신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은 영원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60,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나가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절박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왜는 생존이었고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유는 고통을 목적 있는 희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가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뎌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꿋꿋이 나아갈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의 왜는 종종 분노나 좌절의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동기는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의를 목격했을 때, 또는 결핍을 경험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동기 역시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던 기억, 낮은 기대치에 갇힌 공동체를 보며 느꼈던 좌절, 혹은 당신을 괴롭히는 개인적인 실패들. 이것들은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연료입니다. 당신의 왜를 발견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행동하게 할 만큼 분노하게 하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누구에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누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당신의 핵심 동기를 가리킬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을 흐리는 환경과 관계를 피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강화하는 일상의 의식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하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이 보호적인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주하고 순응하고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외는 당신의 경쟁 우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의 첫 신호에 포기하는 세상에서 더 깊은 목적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당신에게 지속할 힘을 줍니다. 당신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오래 버티게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일 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때, 그리고 포기가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 당신의 외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의심을 잠재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의 연료를 공급하게 하십시오. 역사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싸우는 사람들과 목적을 위해 더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는 성공의 일부가 아니라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토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이나 교육, 심지어 노력보다 당신이 도달할 고도를 더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영향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 습관, 기대를 채택합니다. 당신의 환경은 단순히 당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당신 곁에 필요한 이들은 바로 전사들입니다. 전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멘토로서 그들의 지혜는 당신의 미숙함에 대한 가드레일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과 같은 경주를 달리는 동료로서 그들의 발전은 당신을 더 빨리 달리게 만듭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의 위험은 그들이 당신의 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회의주의로 서서히 당신의 꿈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넌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거나 플랜 B를 준비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의의 조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작용합니다. 전사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당신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최고의 당신을 끄집어냅니다. 재무 전문가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뇌과학은 거울 뉴런을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관찰하는 행동을 말 그대로 모방합니다. 불평과 변명으로 뭉치는 집단이 아니라 목표와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유대를 형성하는 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또래 압력을 만듭니다. 성장이 선택이 아닌 당연한 기대로 여겨지는 환경 말입니다. 당신의 현재 인간관계가 당신의 잠재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해하고 있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철학적인 토론이나 긍정적인 확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꾸준한 행동이라는 용광로 속에서만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은 꿈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가르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의 가장 큰 동맹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피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점점 더 거대한 괴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행동은 이 파괴적인 순환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그 기술을 시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불안감이 제안했던 것보다 당신이 더 유능하다는 현실 세계의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행동과 두려움의 관계는 직관에 반하는 패턴을 따릅니다. 행동이 먼저 와야 하고 자신감은 그 뒤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준비 상태는 행동 그 자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즉 비틀거림을 통해 능숙함에 이릅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숙달할 가치가 있는 모든 기술에 적용됩니다. 행동은 또한 운동량이라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헬스장에서의 첫 번째 반복이 항상 가장 힘듭니다. 책의 첫 문장이 가장 막막합니다. 하지만 각 후속 조치와 함께 저항은 약해지고 운동량은 증가합니다.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 리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의지력에 의존하는 대신 지속적인 움직임의 복리 효과를 활용하며 엄격한 루틴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압도적인 도전이라도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누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성공적인 사업 구축은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잠재 고객 3명에게 이메일 보내기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모호한 불안을 구체적인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자아 개념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전을 피하는 대신 마주하는 사람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누적된 투표는 낡은 자기의심을 무효로 만듭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두려움이 자신의 잠재력을 거부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당신의 미래의 당신은 오늘 당신의 두려움이 미루라고 말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감사